나이를 떠나서 젊은 분들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장내 기능이 안 좋아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소화제 대신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위산이 분비되거나 장이 소화 흡수하는 것을 누가 조절하나요? 내가? 물론 내가 조절하지만 정확히는 내 뇌인 거죠. 당신의 뇌는 어떠한가요? 소화의 분비, 위장관의 소화 흡수와 같이 위장관을 조절하는 기능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내가 아닌 뇌가 조절합니다. 뇌가 조절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잘하길 바랄 뿐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좋지 못하면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싼 음식 재료,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어 무용지물이 되거나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건강한 식이를 하기 전에 꼭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기능인 거죠. 나이가 먹어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두뇌 외상 때문에 대뇌 기능이 저하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자율신경의 조절인데 병원이나 전문가들도 딱히 해줄 것이 없다 보니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라고 하거나 이에 따른 치료약은 한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장 기능과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대뇌 기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대뇌 기능을 가장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걷고 운동하기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저의 신체 활동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체 활동량과 뇌가 관계가 있냐고요? 뇌질환에 걸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재활치료사들은 다 나가서 운동하라고 합니다.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뇌를 포함한 신경세포들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기신호로 변환시키고 이 전기신호를 내보내서 사고, 인지, 운동, 심지어 감정까지도 조절합니다. 신체를 움직여서 전기자극을 받는 것이 뇌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신경세포 내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서 신경세포는 발달하게 됩니다. 일단은 Cellular Immediate Allergy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CIEG 반응을 앞으로 제가 자주 언급할 것 같네요. 위장관의 기능은 자율신경을 통해 뇌에서 조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율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미주신경은 대뇌에서 직접 나오는 12개의 대뇌신경 중 하나로 심장, 폐, 위를 포함한 위장관, 간, 쓸개, 비장, 횡격막 등의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미주신경은 내장관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작용해서 소화액을 배출하고 위장관의 연동 기능을 도와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 후에 신체 회복을 돕고 수면을 장려하는 신경입니다. 뇌가 일단 기능이 잘못되면 미주신경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외부에서 받는 모든 자극은 일단 교감신경을 자극하고요. 동시에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야 동공이 커지면서 주위를 더 많이 잘 볼 수 있게 되고 근육에 피가 몰리게 되면서 근육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심장은 빨리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다 교감신경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게 되면 뇌는 이와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을 억제합니다. 호흡은 깊고 길어지고 동공은 작아지고 맥박은 느려지고 근육이 아닌 위장관으로 피가 몰리면서 소화와 흡수 기능을 돕게 되는 거죠. 이 힘든 걸 우리 뇌가 아주 잘 조절합니다. 그러나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미주신경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의 억제 능력이 저하됩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뇌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교감신경을 더 흥분시키거나 혹은 필요가 없으면 억제시킵니다.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스트레스의 과부하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처럼 병리학적 원인이 없는데도 한쪽 동공은 크고 다른 한쪽 동공은 작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단순히 식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생리학적이라든가 혹은 병리학적인 부분에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의 자극 저하입니다. 뇌는 교감신경을 억제하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교감신경이 증가되게 되면 소화 흡수와 같이 신체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대사를 하면서 신체는 회복을 하고 아이들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 교감신경은 드세지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됩니다. 물론 운동신경이나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의 문제로 인해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과 같이 부교감신경 문제도 있는 것은 오늘 주제와는 달라서 다른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의 미주신경을 통해 위장관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또한 같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미주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위산 배출 저하를 통해 단백질 소화 흡수 능력이 감소되고 췌장 소화 효소도 저하되어 탄수화물 전분의 소화 능력 또한 감소됩니다. 또한 담즙 분비도 저하되어 지방 소화 능력도 감소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B12 흡수 문제도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단순히 소화 효소를 먹는 것이 정답일까요? 장의 연동 운동도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이스트칸다균이 성장하거나 배변 배출이 저하되면서 간의 해독 능력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변비, 설사 같은 증상과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들이 동시에 생길 수 있죠.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사이에 있는 일리오시클 베브라고 하는 회맹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장에 박테리아를 가둬두지 못하고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라고 하는 SIBO, 소장 박테리아 과증식의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생채식을 하거나 과일식물식, 잘 소화 흡수되지 않는 포드맛 음식들을 먹게 되면 굳이 유해균들뿐만 아니라 좋은 균들이 소장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게 되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섬유질 섭취를 줄여야 하고 SIBO가 있으면 포드맵 다이어트를 일반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무시하고 쉬기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뇌 자율신경 조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를 영양제나 혹은 식이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율신경,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주신경은 목 뒤쪽에 있는 연구기의 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므로 목 뒤에 있는 목젖이나 연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극할지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물을 받아서 가거닝을 하는 건데요. 가글링을 오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 뭐 30초라든가 40초라든가 1분까지 숨을 코로 쉴 수 있으면서 목으로 기도를 막아서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도록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글링을 하거나 혹은 컵에다가 스트로우 빨대를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물방울 하는 것처럼 부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해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뭐 일부러 구토반사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혀끝으로 구토반사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혀를요 말아서 연구개나 혹은 목젖으로 뒤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제가 구토반사가 일으킬 것만큼 자극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토를 실제로 하지 않아도 구토가 일으킬 정도의 구토반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혀를 말아서 제가 뒤쪽으로 보내서 그 연구개나 목 뒤쪽으로 계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가 허밍한다고 하잖아요. 아, 오, 뭘 볼까요? 이렇게 허밍하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밍을 하게 되면 목 뒤쪽과 제가 발성하는 기관 자체가 떨리기 때문에 허밍을 통해서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노래 부르기 어렵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가 아닌 뭐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데 가셔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호흡을 한다거나 들숨보다는 날숨을 좀 더 길게 하는 호흡법이죠. 그래서 명상에는 굉장히 많은 호흡법들이 있는데요. 뭐 한쪽 코를 막고 다른 쪽 코를 내뱉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호흡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들여 마시는 숨보다 날숨이 길어야 되는 거죠. 2배 정도를 길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드리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 마시고 코로 들어 마신다.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를 뭐 코라든가 입으로 해서 내쉬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하면 이상하니까 명상을 하신다거나 주로 가끔씩 이제 짬이 날 때마다 들숨보다는 날숨을 1.5배에서 2배 정도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3초간 제가 들어 마신다고 하게 되면 한 5초 동안 내뱉는 호흡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호흡하는 건요, 호흡 중추가 뇌 간에 있습니다. 그 호흡 중추 센터와 미주신경이 같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좀 연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부교감 신경에 대한 것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 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해독을 위해서는 커피 관장을 한다거나 관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방법인데, 관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텐데요. 꼭 커피 관장이 아니라도 뭐 해독을 위한 용액을 쓰신다거나 해서 물을 일단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물을 집어넣고 나서 저희가 바로 배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피가 증가될 때, 그리고 압력도 다시 증가하겠죠. 그때 발약근이 조이는 활동을 해서 얼마만큼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보통 수분에서 혹은 조금 더 지나갈 때까지 뭐 몇십 분을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관장을 위해서 대변에 물을 집어넣게 되면 괄약근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축을 하는 그 감각에 대한 물, 대뇌로 입력되게 되고요. 대뇌에서는 뇌관을 통해서 미주신경이나 저희 기관들의 괄약근을 조정할 수 있거나 수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극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괄약근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게 되면 괄약근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들이 그 괄약근의 수축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장실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위장간 운동성을 증가시켜서 위장이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부식도와 같은 괄약근의 수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소화효소들도 분비가 증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장간 혈액순환 증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두뇌 재활 프로그램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 위장간 장애가 있으시거나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